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복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북한이 워낙 가난해서 통일 비용이 든다고 하면 여기에 돈이 많이 들 것이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복지가 더욱 그러한데 독일도 통일 이후 동독을 단시간 동안에 서독 수준으로 맞추려다가 거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돼서 엄청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보건과 복지를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복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오늘은 보건제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제도의 경우 저는 이 분야는 통일 이후에 가장 남과 북이 수월하게 합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로 있으면서 각국의 의료 제도를 연구했던 적도 있고 또 세계의 명문 병원을 가다라는 시리즈를 부원들과 공동으로 쓰면서 직접 중국과 태국의 의료 현장을 찾아 취재를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이때 내린 결론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아주 선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만족감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고쳐야 할 점이 많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더 한심합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영국의 무상의료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우수한 의료 인력을 갖고 있으며 병원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쿠바를 떠올리면 쉽게 납득이 되겠지만 원래 사회주의권이 의사들은 잘 키웁니다. 물론 최근 30년 동안 북한의 병원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지만 적어도 기초 인력은 살아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은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보다도 뒤떨어지지만 의료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의사의 경우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는 달리 북한 의사를 거의 모두 재교육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수준은 한국의 의사보다 평균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차차 나아지겠고 북한은 약과 의료기기만 있어도 주민들이 만세를 부를 겁니다. 다만 북한은 무상의료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갖는 단점, 즉 우수한 인력이 의사를 하려 하지 않으며 예약이 밀려 오래 대기하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는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무상의료 제도와 비슷하면서도 환자들이 약간의 자기 부담금을 내는 한국의 시스템이 북한에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즉 의료 분야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북한의 복지에 적용해도 되는 분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서 한국식으로 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생기겠죠. 그건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료 분야의 통합도 무턱대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남과 북에서 쓰는 용어의 차이부터 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점차 한국식 기준을 적용시켜 나가면 될 일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에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왔고 이 가운데는 북한에서 교사, 의사, 기술자 등 전문직으로 있던 탈북자들도 많습니다. 이 중 한국 사회에 가장 빨리 적응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의사그룹입니다. 반면 북한에서 교사를 하던 사람 중 한국에서 정식 교사로 채용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탈북 교사가 한국에서 교사로 임명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한국인이 탈북자 교사에겐 자기 아이를 맡기지 않는다는 배타성이라는 다른 문제도 작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교사 출신은 100명이 넘지만 같은 직종에서 정식 교사로 임명된 사람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반면 탈북 의사들은 한국에서 의사고시를 통과한 뒤 의사 자격을 얻는데 수십 명이 이미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차이만 넘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장차 북한의 의료계 역시 한국식 용어로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면 북한 의사들의 질적 수준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북한 의사들의 실력이 한국 의사들과 비교할 때 떨어지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엔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사 한 명을 키우는데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국 의사들이 북한에 가서 의사를 하는 것도 대안이 아닙니다. 갈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새로 양성해 키우기에도 시간이 걸리니 결국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실력을 높여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일단 북한의 의료진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은 당연히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 코스를 수료할 경우 자격증을 차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환자들의 중요한 선택 기준은 새 기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냐, 즉 자격증을 어느 단계까지 통과했는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재교육 시스템만 만들면
북한 의사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질 낮은 의료진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는 미래형 의료 시스템의 발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료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큰 변혁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장비를 새로 갖춘다면 선진 장비를 도입하면 됩니다. 가령 최근 미국에서 미래형 진료 시스템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IBM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 왓슨 포 온콜로지를 2016년 10월 한국의 길병원에서 도입한 것처럼 북한도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기기를 도입하면 될 일이죠. 물론 북한의 경제 형편에서 선진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이 다소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전국에 다 깔아놓는 것은 아니고 몇 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수준이 나아지면 점점 좋은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형 의료 시스템 구축에서 북한이 나은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진료보다는 판독 의료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독 의료에선 생체 데이터 등 개인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의료 규제들 때문에 빅데이터 구축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IBM 왓슨처럼 인공지능 기술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려면 기계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규제를 고치려면 매우 어려운 반면 북한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게 되면 한국보다 더 정밀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데이터가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슈퍼컴퓨터가 국가 단위를 넘어 전 세계 의료 시스템과 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하나로 취합해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분석해 특정 질병의 징후 등을 면밀히 고찰하는 날이 옵니다. 이런 경우 개인별 의료 비용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걸 위해 공공 데이터가 중요해지는데 북한의 의료는 이런 슈퍼컴퓨터와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혁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의료제도는 큰 틀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되 규제 분야에선 한국이 넘지 못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넘어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돈 문제입니다. 한국의 2021년 의료비용, 즉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합쳐서 100조입니다. 북한 인구가 한국의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40조 들겠죠. 이건 우리 수준으로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을 떠나 해외로 가는 인구가 수백만 명이 될 것이니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이들이 보낸 돈도 많을 겁니다. 한국도 부자가 돼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설계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여기에 한국과 국제사회의 한시적 지원, 낮은 진료 수가 등을 고려하면 10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통일 이후 북한 경제가 급성장만 한다면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보다는 복지죠. 의료와 복지 예산은 어떻게 만들지 합쳐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